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생각이 많아요. 왜 생각이 많냐면, 이 삼각함수가 원래 이과 파트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이과 파트, 예전에는 물론 뭐 문과 파트에도 있었는데, 이 계속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다시 얘가 문과 파트로 들어온 부분이야. 그런데 우선은 이걸 지금 보면서 이걸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거든.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데 초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함수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지? 자, 그랬을 때 뭐 가장 간단하게 사인 30도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직각삼각형 잘 안 그려지네. 자, 얘가 30도.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자, 얘를 그냥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그 변의 길이로 하면 이게 1대 얘가 2대 루트 3이 되니까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했었던 거 기억나나? 중3 때 우리가 했었는데, 자, 그러면 얘가 60도잖아. 얘가 60도. 그럼 얘를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면 얘가 60도일 때는 사인 60도는 얘가 1대 2대 루트 3인데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의 크기가 변함에 의해서 빗변분의 높이, 자,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라고 이게 이 분수는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율. 왜 비율이라고 하냐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2루트 3이 되고 얘가 2가 돼도 이 비율은 어떤지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해. 분수는 다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각의 크기가 바뀜에 따라서 이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니? 바뀌어요. 60도가 되면은 30도일 때하고 또 달라지지. 그랬을 때 이 각과 이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공부해 보는 게 바로 삼각함수인 거예요. 삼각함수. 코사인에서도 마찬가지고 탄젠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전기 파트에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그런 데서 좀 많이 쓰입니다. 파동에 의해서 그런 데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일단 우선 삼각함수라고 하면 각이 바로 x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각이 x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 자체의 값, 얘는 빗변분의 높이, 얘가 y고, 자, 얘는 빗변분의 밑변, 그게 y고, 얘는 밑변분의 높이를 y라고 이렇게 하는 함수를 하나 생각할 수 있구나.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함수를. 자, 그랬을 때 이 x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여지까지 이 각을 30도, 60도 이렇게 썼잖아. 그런데 함수라고 하면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서 이 x축, y축인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내야지 비로소 우리가 공부할 만한 함수가 되거든. 공부할 만한 함수가 돼요. 그런데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얘 단위가 도가 된단 말이에요. 도가 되면서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단위가 도가 되는데 30도, 60도 단위를 도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건 내가 지금 딱히 생각이 지금 잘 안 나거든. 그런데 이 단위를 그냥 실수로 바꿔요. 라디안으로 바꾼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바꾸면 얘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실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써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자 보세요. 이 지금 사인의 값은 아무리 커도 1 정도까지밖에 안 커져.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작아져. 그러면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y 값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사인 30도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얘가 지금 한 칸이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지 1. 얘가 2도예요. 사인 2도. 여기에서 사인 2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30도를 그리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나? 정상적인 x축과 y축의 비율을 정상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사인 30도의 그래프, 사인 60도의 그래프 그리기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단위를 라디안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일반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반각. 라디안은 다음 시간에 할 호도법이라는 그런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야.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음 단원에서 이 라디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우선은 자 삼각함수니까 정역인 x와 공역이자 치역인 y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x 자리에 넣어줘야 될 값들이 지금 여기서는 30도, 60도, 뭐 0도 이렇게 몇 도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다음 단원의 호도법을 공부함으로 해서 이제 30도, 60도의 대체가 되는 다른 각들을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각들을. 물론 30도하고 의미는 똑같아. 근데 30도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이 다른 각을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야.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지금 삼각함수를 내가 소개를 했잖아. 두 번째 내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일반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일반각. 쌤, 그냥 30도는 30도고 60도는 60도인데 일반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내가 각을 하나 그려볼게. 여기 화살표가 한쪽에만 있으면 이걸 반직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얘가 처음 내가 그린 선이기 때문에 시초선이 되는 거야. 시초선이란 말은 시작 지점인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작 지점인 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를 그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내가 그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시초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선은 시초선 위에서 얘가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얘는 움직이는 선이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을 때 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바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내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각이 30도라면 그냥 내가 30도라고 썼지. 그럼 이 30도는 동경이 자,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이렇게 쓰면 이때는 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30도라고 쓰면은 이것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멈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삼각형에서는 그냥 여기 30도, 60도 이러면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지금 삼각함수에서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움직이는데 그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각이라는 이야기야. 각.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동경이 아니면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표현하는 게 각이라는 이야기야. 자,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내 인상이 막 찌푸러진다. 왜 하냐면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이라는 걸 막 만지고 싶어. 왜 만져?
이 각이라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거든.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될 건데 결국은 쟤를 호도법으로 빨리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호도법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호도법 짜잔 이러면은 애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교육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이게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알긴 알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황하지 말고 내 말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런 용어들 있구나.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인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음의 방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각을 썼더니만 이 각이 동경이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동경의 히스토리야. 동경의 역사. 시초선에서 출발한 동경의 역사를 바로 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해만 좀 해주라. 자,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서 지금 쌤이 각의 크기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 그럼 이제 일반각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이 각이 동경의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했거든. 동경의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일반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초선을 그리고 내가 동경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각을 내가 각도기로 재보니까 45도가 나왔어. 하지만 나는 이 각을 45도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그 부자가 금수저로서 아빠, 엄마가 부자라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수성가해서 진짜 밑바닥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다가 천재적인 재능과 성실성까지 이제 겸비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지 현재의 결과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 그것처럼 현재의 결과가 이 각도기를 재보니까 얘가 45도라고 해서 이 동경이 여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45도가 됐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알 수 없는 이 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반각인데 간단해. 45도라는 거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만 하나 붙여주면 돼. 360도 곱하기 n만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n은 정수야. n은 정수. 그러면 만약에 n이 1이다 라고 하면은 360도 플러스 45도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이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 360도야. 이 다음에 45도만큼 더 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n자리에 0을 넣어주면 그냥 45도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알기 쉽고 기본적인 모습인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그냥 움직였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45도인데 이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가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돌아서 여기에서 멈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315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15도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서 마이너스 315도에서 멈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부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위치까지 왔는지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일반각이라고 한다. 일반각. 그러면 일반각을 나타내는 어떤 약속, 형식,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 그 대신 알파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다. 자, 그렇게 표현해서 일반각을 표현합니다. 자, 알파 한번 쓸까?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아요. 왜? 360도에는 왜 등호를 안 했어요? 360도에 등호 붙일 필요가 없지. 왜? 여기에 그냥 1 넣어주면 그게 360이 되니까. 자,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게, 결론을.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일반각을 가르쳐 주잖아요. 일반각을 가르쳐 주면 무엇을 그릴 수 있냐면 동경을 그릴 수가 있어요. 동경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런데 동경을 그려놓고 각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그 각이 정확하게 어떤 각인지 모르지. 그랬을 때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야. 즉 지금 동경이 하나 여기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45도 더 간 360 플러스 45도인지 그냥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간 45도인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반대로 45도 간 이 동경인지 알 수가 없잖아. 동경만 보고서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면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그 보기 문제 2번에 1번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쌤이 해버린 거고,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아이고 2번 내가 잘못 그렸네. 2번이라고 하고 1번을 그리고 보기에 2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기 2번에 2번. 아래로 그려야 되겠지. 아래로. 자, 그랬을 때 얘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0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얘가 시초선, 그 다음에 얘가 동경,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자, 360도 n만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360도 마이너스 60도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되니? 왜 안 되냐면, 바로 이 알파가, 여기 이야기했지. 0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표현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왜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 수학이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칙이 될 수 있으면 간결하고 정확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아까 전에 알파를 0에서 360도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안 쓴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상용로그에서 상용로그에서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이라고 했을 때 소수 부분이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45가 됐을 때 이 소수 부분이 얘가 아니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45라고 쓴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0.55라고 이렇게 쓴 거 기억나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플러스 360도 하나 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360도를 하나 해주면 얘는 플러스 요거 두 개 계산하면 300도가 되고 얘는 360도 갈로 n-1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이 n이 그냥 정수예요. 정수. 그리고 이 n이 얼마인지 지금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360도 n 플러스 300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얘가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아니면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n이 그냥 정수라는 것만 중요하고 몇 바퀴 돌았는지를 그냥 나타내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은 방정식도 아니고
그래서 EN과 EN의 값은 같은 게 아니야. 원래는 n-1라고 쓴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야. 자, 다시 이야기할게. 얘는 지금 이 동경은 뭐냐면은 몇 바퀴치는 몰라도 몇 바퀴를 막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0도만큼 움직였다는 걸 표현해 주고 싶어.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 막 굴러먹다가 마지막에 300도 시계 반대 방향 움직였다는 걸 표현해 주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 있잖아. 아이 쌤, 왜 지금 여기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 했다가 지금 이거 n-1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자. 처음부터 여기 지금 마이너스 60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이너스 60도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면 300도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300도인데 몇 바퀴 굴렀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앞에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 굳이 마이너스 60도에다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를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얘를 딱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시계 방향으로는 몇 도 움직였을까? 그러면 300도다. 그 다음에 320도 n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보기 3번하고 사분면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